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사회복지 실천론 공부를 해봅시다. 실천론은 두 번째 과목의 이제 첫 번째 영역이죠. 제일 쉽다고들, 그러니까 8개 영역 중에서 우리가 시험 보는 8개 영역 중에서 제일 만만해 했었는데 요새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제 수준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좀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챕터 사회복지 실천의 개관, 실천 이해라고 했어요. 사회복지의 의미, 자녀적 제도적 개념, 개념 변화, 이런 건 여러분들 그냥 편안히 읽어보시고요. 이게 사실은 실천에서 다루기보다 정책론에서 좀 다뤄야 될 얘기 같고, 그냥 나머지는 편하게 읽어보시고 실천이라는 게 뭔지, 자, 실천의 의미,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실천의 목적이라고 해서 잘 나옵니다. 뭐냐면 NASW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입니다. 1921년도에 창단되어졌죠. 그리고 이 NASW에서 1973년에 시카고 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 시카고 회의 때 뭘 하느냐,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 목적과 목표를 정해요. 그런데 지금 앞에 기억에서 리을까지 있는 거는 목적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목적보다는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게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가, 사회복지 실천을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과 사회환경 간의 생태학적인 관점에 기초해서 개인, 집단, 가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문제 해결 능력 및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항상 원칙은 원조관이죠. 원조라는 말은, 원조라고 하는 말, 우리 원조 좀 볼까요? 원조. 어시스턴스라고 하죠. 이 어시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문제나 또는 욕구가 있었을 때 클라이언트에 이 문제나 욕구의 궁극적 해결자는 클라이언트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회복사는 뭐 하는 겁니까? 그거를 도와만 주는 것이죠. 이해되죠? 그 원칙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문제 해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도와주는 거고,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클라이언트 자신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사회 자원 서비스 기회 등의 환경 체계에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는 거. 우리가 이미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시간에도 공부하셨죠. 우리 생태 체계적 관점 하에서 환경 속의 인간관을 갖고서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환경 안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남고 발전하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이나 조직들로 하여금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과적, 효율적인 운영해야 되고,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새로운 사회정책의 개발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우리가 실천 현장에서 수행했던 그 서비스들의 누적적 결과를 가지고서 보다 더 나은 복지 정책, 즉 국가의 복지 정책의 기초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약자의 편에 들어서 약자를 옹호해주고, 그렇죠? 그것들도 어떻게 법과 제도로 만들어져서 정책에 반영되어져야 되죠. 그렇죠. 이 세상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실제로 약자를 보호할 이유가, 근거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사회복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가 있고 이 사회복지에 근거한 실천과 정책이 있기 때문에 약자를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고, 그 약자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약자를 위해서 가진 자들 우리 모두가 함께 무엇인가를 내서 그들을 돕는 거죠. 그렇죠. 그거 하는 게 사회복지입니다. 보시고, 실천의 목적, 삶의 질 향상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 대처 능력 향상시키고, 개인의 가능성 잠재력 개발하고, 환경 간 불균형 시 문제를 감수하도록 하고, 사회정책 개발하고, 똑같은 얘기죠. 유익한 관계를 증진시키고 사회 정의를 증진한다는 것도 보시고, 자,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
자, 이것도 미국 NASW 그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나온 건데 한번 보면은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 능력 및 대처 능력을 향상하도록 돕는다. 사람들이 자원을 획득하도록 원조하고. 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조직이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돕는다는데 개인이 조직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돕는다. 개인은 클라이언트고 조직은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 조직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 조직이 개인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 조직 요구에 부응하면은 말이 안 되죠. 예. 나머진 보시고요. 자, 실천의 기능과 범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사회복지 실천, 우리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게 뭔지 우리 교재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실천이라는 게 뭔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내려봅시다. 사회복지 실천이 뭘까? 자, 이런 거예요. 누가 하느냐, 누구에게 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어디에서 하느냐. 자, 한번 볼게요.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주체는 누구밖에 없다? 이거는 오로지 사회복지사입니다.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에서 주체는 누구밖에 없다고? 사회복지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가 무슨 도시락 배달을 해줬다. 그렇죠? 뭐 차량 송용, 이송 같은 걸 자원봉사자가 해줬다. 그걸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사회복지 실천 아니에요. 실천론에서는 자원봉사의 자자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는 어디서 다뤄요?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자원체계.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추진 체계의 한 일환으로서 자원봉사자를 공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누구의 행위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자, 사회복지사는 첫 번째가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식과 기술과 가치라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지식, 기술, 가치. 복지사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야 되고 그게 지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간에 관한 지식들을 공부했었죠. 그렇죠.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인간 발달에 관한 지식들을 공부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었습니까? 장황하게 쫙 있었었고 항상 시험에 나왔었죠. 인간 발달 이론의 유용성 이라고서 시험 문제에 매해 한 해도 안 빠지고 나왔었어요. 또 사회복지 조사론에서도 그 조사 관련된 지식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이후에 공부하는 우리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뭔가요? 우리 머릿속 안에 들어와야 될 지식이죠. 자, 이 지식을 가지고서 뭘 하나요?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을 실현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을 실현하는 거예요. 기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이 기반되어져 가지고 실천 현장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 그래서 우린 실천이라고 하잖아요. practice. 그냥 알무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지식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그 지식을 쏟아냅니다. 실천이에요. 그리고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사회복지사회가 갖춰야 될 이 두 가지 이중 가치라고 얘기했는데 이중 가치. 이제 가치 뒤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할 텐데 가치라는 것은 사실 좋고 나쁨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하얀색이 있잖아요. 백목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하얀색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얀색이 싫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호, 그 선호가 바로 가치예요. 가치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정해지는 것이죠. 좋고 싫음이.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당신이 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복지사가 되고 싶어. 복지사가 되고 싶다면은 다른 가치는 다른 사람들하고 틀려도 돼. 즉 좋고 나쁨에 대한 기준이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이질적이어도 되지만 두 개만은 똑같아야 돼. 첫 번째, 인간의 존엄성.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 어떤 경우라도
인간보다 세상에 더 존엄한 존재는 있다 없다? 없어요. 요새는 뭐 동물복지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회복지사는 동물복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 개나 고양이 이런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린 누구만을 위해서 일해요. 예, 사회복지사의 대상은 오직 인간밖에 없죠. 예, 인간을 위해서 일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항상 뭐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무조건 존엄한 존재로 여겨야 돼. 예를 들어서 이래 봅시다. 요새 노인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죠. 요양시설들,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이 있는데 그 요양시설 가보면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치매 중증에 계시면은 별일들이 다 있어. 우리 옛말에 그거 있잖아요. 뭐 옛날부터 들어오는 말 중에 벽에 똥 칠한다는 얘기 있죠. 그런 경우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전 그런 것도 봤어요. 야, 그러면 더 기가 막힌 게 자기 변을 봐서 드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새는 먹을 게 흔해가지고 우리 똥개라는 것도 사라졌죠. 개도 똥을 안 주워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분변을 먹어요. 자, 그게 사람으로 보일까? 자, 사회복지사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예,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돼. 인간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게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날 대상들이 이게 참 우리 수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 우리 좀 부수적인 얘기 좀 합시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날 사람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무지한 사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 그런 사람들만 만날 거예요.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존엄적인 존재로, 즉 존중받아야 될 한 인간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과연 우리한테 있느냐 이겁니다. 가치가. 그게 없으면 사회복지사를 못해요. 머릿속에 든 것만 가지고 어떤 실천적 기술만 가지고 못해요. 자, 두 번째가 바로 사회적 배분정의라는 겁니다. Social Distribution Justice. 자, 배분이라는 건 나눈다는 뜻이고 정의라는 건 뭐죠? 올바르다는 소리죠. 그래서 나누는 게 정의롭다는 얘기예요. 와, 놀랍죠? 세상은 내가 A라고 하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B의 것을 A가 가지려면 어떻게 되지? 자, 내가 너한테 이만큼 대가를 줄 테니까 넌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그걸 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갖기 위해서는 이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저한테 주셔야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드리죠.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복지는 뭐 하냐면은 A한테 야, 너 내가 너한테 줄 대가 없으니까 그냥 내서 얘 줘. 이거죠. 여러분이 정책론에 가시면은 2차적 분배라고 해서 다시 공부하실 텐데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가진 자가 있다면 가진 자는 자기 것을 아무 대가 없이 가지 못한 자한테, 즉 빈자한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서비스, 봉사죠. 무슨 얘기인지 되십니까, 여러분? 복지는 그래서 그걸 정의롭다 그래요. 배분하는 것을 정의롭다. 거래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얘기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그냥 나눠주는 것을 정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사회적 배분 정의라 그래요. 이 두 가지를 사회 복지 실천의 이중 가치 체계.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를 하고 싶으시면 이 두 가지가 명확히 쓰지 않으시면 복지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누구한테 하느냐? 이게 실천의 대상인데 실천 대상은 크게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로 구분이 돼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과서 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실천 기술론에 가시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실천 기술론 가시면은 개인 대상용 실천 기술들, 가족용, 집단용,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론에 가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실천 모델과 기술들이 대상별로 나눠져 있다. 이게 우리의 클라이언트예요. 이게 전부 다 공통점이 뭐죠? 인간이죠, 인간. 그래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을 개별 사회사업, 영어로 뭐라 그러죠? 케이스워크라고 하죠. 케이스워크라고 하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
보통 이것을 가족 치료라고 해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에 다시 공부하실 거고,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을 집단 사회사업, 그룹 워크라고 합니다. 그룹 워크,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 지역사회, 영어로 이제 local community, 그냥 커뮤니티라고도 해요.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local community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1940, 50년대까지 썼었죠. 요새는 그냥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사회복지 실천 대상,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정의됐죠. 자, 뭘 가지고 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실천의 기술들이에요. 여기 기술들. 그래서 실천 기술론, 실천론 시간에 이 기술을 쭉 공부합니다. 우리 실천의 개관에 대한 얘기를 앞부분에서 공부하고, 실천론은 이제 중반부터 뭘 공부할 거냐면은 면접법 등등 해갖고 실천의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공부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부 어디 있어요? 이제 실천 기술론에 가시면 아주 세부적인 모델들을 하나하나 다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기술이죠. 그렇죠? 자, 이 기술과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가치. 이 가치.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얘기했지만, 이 한 집단 내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이 한 집단 내에서 통용되는 공유화되어진 가치, 그걸 윤리라고 하는데, 이 윤리에 기반해서 우리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느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합니다. 실천 현장. 현장에 대한 얘기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게 사회복지사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라고 하는 실천 대상한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천 기술과 그리고 가치, 그다음 가치가 보편화되어진 윤리, 그걸 가지고 어디서? 실천 현장에서 수행하는 그런 일련의 총체적 활동, 누구를 위한 활동, 클라이언트를 위한 활동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걸 사회복지 실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보면은요,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능의 범위가 나와져 있는데, 이제 실천 기능의 범위라는 것은 우리 실천의 대상인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가 있었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실천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 미시적인 부분은 보통 이 개인이나 가족 정도, 그러니까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을 미시적 개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시적 개입. 그 다음에 집단이나 또는 집단이 조금 더 목표화되어지면 조직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이 조금 더 목표화되어지면 조직이 돼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실천론의 후반부, 그 다음에 실천 기술론에서 공부하겠지만, 과업 집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게 조직이에요. 과업 집단이라는 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죠. 그래서 집단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할 때 이걸 뭐라, 중범위 차원에서의 개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범위.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이상에 대한 개입을 했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거시적 개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시적 개입.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메소, 매크로. 미시적은 개인의 상호작용, 개인이나 또는 부부, 자녀, 이게 다 가족이죠. 그렇죠? 자, 보시고 중간적, 이건 뭐죠? 미시와 거시의 중간 단계, 즉 그 대상이 집단이나 또는 조직 등. 그다음에 거시는 지역사회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개입했었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 그게 바로 이제 지역 그 거시적 개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 및 배경 학문. 얘도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에 매번 등장을 하는데, 이념 배경 학문이라 그랬었어요. 보면은 이게 정확히는 그냥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이에요. 이념. 이념이라는 말, 이데올로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정치적 이념이라 이야기하면은 쟤는 진보야 보수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같은 사회복지 실천가라 할지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념 체계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의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나요? 자, 그 이념이 뭔지를 지금부터 공부해 볼 건데 잘 봅시다. 첫 번째가 인도주의예요. 인도주의. 이걸 다른 말로 박애사상이라고도 합니다. 박애사상. 자, 무슨 소리냐 하면 교재를 보니까 사회복지 근간되는 이념, 봉사, 이타주의를 토대로 인도주의 구호를 제공한다. 특히 자선조직협회의 우회방문자들이 무조건적 봉사 정신에 입각해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인도주의 구호 활동을 전개했다. 이게 무슨 인도주의적인 구호를 제공한다. 이렇게 인도주의 해놓고 또 인도주의적인 구호를 제공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인도주의라는 게 이게 우리말로 그러니까 한자어인데 사람 그다음에 길도자예요. 사람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인도주의 개념, 인도주의라는 것은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인간이라면 이런 길을 가야 돼. 이게 사실 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등장을 한 건데 이제 기독교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네가 부자가 됐어? 그건 이제 하늘의 축복을 받은 거야. 그러면 네가 받은 그 부유함을 가지고서 뭘 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거야. 그게 한마디로 인도주의예요. 어렵지 않죠? 그 인도주의는 뭐냐면은 자, 부유한 사람이라면, 부자라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빈자를 도와야 되는 게 네가 사람다운 사람의 길이라는 거야. 자, 우린 인도주의가 되게 좋은 말 같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한에다가 쌀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럼 되게 좋은 말 같죠. 근데 이 인도주의라는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는 너보다 나은 부자고 너는 나한테 도움받는 빈자야. 이해돼요?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나으니까 너한테 도움을 주는 거고 너는 그래서 나보다 더 열등한 거야. 이런 의미가 인도주의에 들어있다고요. 우리 이제 뒤에 가서 자선조직협회를 공부하실 텐데 그 자선조직협회의 주요 이념이 바로 뭐야? 인도주의야. 그래서 이 자선조직협회 사람들이 이제 구성을 우회방문단이라고 해서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이제 중산층 귀부인 아줌마들이 어떻게 우회방문단을 만들었는데 이 아줌마들의 머릿속의 사상이 바로 인도주의야. 이 아줌마들은 항상 머릿속에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더 부자고 그래서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아줌마들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 기억합시다. 이걸 박애사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박애라는 게 넓을 박자의 사랑 애자잖아요. 그죠? 그 넓은 사랑이라는 거야. 우리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만 사랑하거나 조금 확대되면 자기 가족만 사랑해. 그걸로 끝나. 그런데 그다음에 내 가족 바깥에 있는 대상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일면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사랑해서 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생각이다. 그 인도주의와 같은 얘기죠. 그렇죠? 내가 부자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베풀어 주는 것이 맞아. 그게 박애사상 인도주의예요. 정리됐죠? 자, 하나 건집시다. 박애사상 인도주의 뭔지 알았고 이게 COS 자선조직협회 단원들의 주요 이념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사회진화론입니다. 사회복지실현의 사회통제적 측면, 중산층의 기독교적 도덕관을 토대로 사회 적각계층은 사회의 부적각계층을 사회 적각계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 적각계층인 우월한 자의 사회 부적각계층인 열등한 자에 대한 일방적 시해가 이루어졌다. 이 사회진화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잘 아실 거예요. 그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찰스 다윈 진화론자죠. 그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화론을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뭐죠? 진화가 잘 된 것들은 살아남고 진화가 덜 된 것들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진화론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거를 이제 스펜서라고 하는 학자가 사회학적 측면에다가 접붙인 거예요. 원래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학문적 범위로 본다면 생물학이잖아요. 그거를 사회에다 이렇게 접붙인 거야. 그래서 이 사회 진화론에서 보면은 세상에 부자가 있고 또 반대로 빈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 빈자를 진화론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야.
부자는 진화가 되게 잘 된 거야. 이해되죠? 그런데 빈자는 얘네들은 뭐야? 진화가 덜 된 것들이야. 소멸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소멸돼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되게 재밌는 게 진화론적 관점 하에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적 관점 하에서 공룡이라고 하는 것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죠? 예. 그 공룡이라는 것들이 왜 없어졌냐 이거야. 그거는 환경이라고 하는 이 체계 내에 본인들이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룡은 따뜻한 데서 살았어야 되죠. 파충류니까 항온 동물이 아니고 이제 변온 동물이란 말이에요.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따뜻한 곳에 살았어야 되는데 이 지구가 이제 이제 빙하기, 간빙기 끝나고 뭐 빙하기가 오면서 날씨가 뭐 추워지고 이러면서 이제 도태됐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룡이 사라진 이유가 등장을 하긴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 날씨가 바뀌어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공룡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어 없다는 거야. 본인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환경이 바뀌었을 때 환경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잘 봐요. 이 빈자는 가만 내비두니까 빈자라는 존재는 이거는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살아날 가치, 그러니까 다시 부유해지거나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건 없는 거야. 사회진화론 쪽 관점은 그게 안 돼요. 빈자는 이거는 진화론적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미 도태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아무리 국가가 나서갖고 돈을 막 퍼붓고 도와줘도 어떻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말 속담에도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는 얘기 있죠. 그거예요. 그 얘기야.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해. 빈자는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절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이 사회진화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진화론하고 인도주의가 더해졌어. 나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야. 사회진화론이 붙었어. 그러니까 도와주는데 아무나 막 도와줄 수는 없어. 어떤 사람만 도와주느냐. 자, 여기 보세요. 도울 가치가 있는 빈민하고 도울 가치가 없는 빈민,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요. 빈자를. 이 도울 가치가 없는 빈민들은 이건 아무리 도와줘 봤자 도대체 자력갱생이 안 되는 존재들이, 이건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야.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면. 도울 가치가 있는 빈민들만 어떻게 인도주의에서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게 사회진화론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사회통제적 측면이 있다 그랬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사회통제적이라는 말은 뭐냐. 부자 입장에서, 부자가 가진 자 입장에서 이 사회를 자기네들이 바람직한 형태로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지네들이 나눠놓고 도울 가치가 있는 자, 없는 자 지네들이 나눠놓고 가치가 있는 자만 도와주고 가치가 없는 자는 스스로 소멸해 버리도록 만들겠다는 게 바로 무엇이다? 바로 사회 진화론적 관점이에요. 이것도 COS 자선조직협회 주요 이념입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자선조직협회 인도주의, 그다음에 사회진화론 두 개 정리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회진화론과 인도주의가 결합돼서 자선조직협회는 빈자를 도울 가치가 있는 자, 도울 가치가 없는 자로 나눴다. 도울 가치가 있는 자는 주로 애들. 이건 부모 잘못 만나갖고 좀 가난한 거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좀 도와주면 어떻게 나중에 진화론적으로 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잘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도울 가치가 없는 사람들, 이게 대표적인 게 주정뱅이, 그러니까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들. 이 사람들은 아무리 도와줘도 그거 갖고서 술 사 먹고 그거 갖고서 어떻게 마약 사 먹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원조 도움에서 배제시키자는 게 이 사회 진화론적 관점에서 나온 COS 자선조직협회 기본적인 방향이었었어요. 빈 공간. 하나만 더 기억합시다. 자선조직협회는 이 사회진화론적 관점을 가졌고 인도주의적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국가가 공적 자금, 즉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그걸 갖고 사회복지 정책하는 걸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절대 반대했습니다. 절대. 국가는 돈 들여서 그런 짓 절대 하지 마라. 자선은 민간 차원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자유방임주의, 자유주의 그냥 읽으시고요. 자,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뭐냐? 개인의 권리와 함께 의무를 강조하면서 빈곤의 문제를 개인으로의 책임으로 돌린다.
최소한의 수혜작용 원칙 또는 열동체 원칙을 통해서 저임금 노동자한테 보다 나은 원조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낮은 보조를 받도록 하였다. 이 개인주의가 등장을 하는데 이 개인주의 얘기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개인주의서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개인주의도 뭐다? 인보관의 정신이었었어. 인보관의 정신. 자, 요만큼 하고요. 다음 시간 우리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제 강의 하나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쓰시고 정리하시고 알았죠? 이 책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빽빽하게 제 강의 내용으로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수고 많고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